나는 김영옥. 이름 세 글자로 누구도 쉽게 넘보지 못했던 여자였다. 살아남는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숙제였던 시절이 있었다. 남자들이 지배하는 회의실. 기세등등한 손짓, 거친 담배 연기, 교묘하게 엉킨 이권들. 그 한가운데서 나는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켰다.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 오히려 넘어뜨리려 발을 걸었고 웃으며 칼끝을 숨겼다. 배신은 너무 쉬웠고 믿음은 너무 어려웠다. 밤마다 쏟아지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새벽이 올 때까지 머리를 맞대며 협상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한 줄짜리 계약서에 목숨을 걸어야 했다. 때로는 눈물을 삼켜야 했고 때로는 굴욕을 꿀꺽 삼켜야 했다.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사람을 믿었다. 함께 울고 웃던 동료들, 늦은 밤 서로를 격려하며 견뎠던 직원들, 특히 내가 오른팔처럼 믿었던 한 사람. 사장님, 저희가 꼭 같이 성공합시다. 그의 말에 나는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자 그는 내 뒤에서 서류를 조작했다. 투자금을 빼돌리고 회사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리고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나는 사무실 한가운데서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주저앉았다. 차마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못한 채.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다. 배신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다는 걸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혼. 정우의 아버지와의 결혼은 처음에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세련된 말투,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위치. 말만 하면 무엇이든 들어줄 것 같던 사람. 세상에 나만을 사랑할 것 같던 사람. 그러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아 진실을 드러냈다. 그는 책임보다 핑계를 앞세웠다. 사랑보다 무관심을 선택했다. 어떤 날은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던 내가 힘겨운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 그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텅 빈 거실에 TV 소리만 가득했다. 나는 기대했다. 고생했어. 그 한마디를. 하지만 그는 채 얼굴도 돌리지 않았다. 밥 차려줘. 그것뿐이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피로도 내 속에 숨긴 울음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떤 겨울밤에는 열이 펄펄 끓는 몸을 이끌고 주방에 섰다. 나는 식은 국을 데웠다. 남편의 술안주를 맞추기 위해. 손이 덜덜 떨리던 그날, 그는 나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아프면 알아서 쉬지, 왜 징징대. 그 말은 서늘한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냈다. 어떤 날은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그가 몰래 자신의 투자에 써버렸다. 내가 따지자 그는 오히려 나를 탓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그렇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 입을 다물어야 했다. 그를 지켜야 한다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그리고 결정적인 밤이 있었다. 회사가 위기에 빠졌던 어느 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조금만 아껴 살자. 조금만 서로 힘내자. 그는 웃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나는 고생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내가 지키려던 가정은 애초에 혼자만의 싸움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 나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스스로를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외로운 결혼은 없는 것만 못하다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세상은 냉정했다. 이혼녀. 그 짧은 단어는 내 모든 이력을 덮어버렸다.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고 뒤에서 오가는 말들은 날카로웠다. 나는 정우 하나만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섰다. 좁은 반지 하방. 곰팡내가 올라오던 방바닥. 비가 오면 창문 사이로 물이 스며들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작은 난로 하나를 끌어안고 어린 정우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밤을 새웠다. 낡은 책상 위에는 수북이 쌓인 서류 더미. 정우가 잠든 틈틈이 나는 다시 서류를 펼쳐들었다. 눈물이 떨어져도 손등으로 닦고 다시 펜을 들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포기하면 내 아이를 지킬 수 없었으니까. 나는 더 악착같이 버텼다. 거절당해도 무시당해도 조용히 다음 문을 두드렸다. 누구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필요 없었다. 내 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어떤 날은 정우가 고열에 시달렸다.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숨을 헐떡였지만 나는 그 곁에 있어줄 수 없었다.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서를 마감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이웃집 아주머니였다. 정우가 너무 아파요. 어쩌죠? 나는 핸드폰을 움켜쥔 채 사무실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울 시간도 길지 않았다. 서류를 꺼내 들고 회의실로 뛰어들어야 했다. 이웃 아주머니가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을 이마에 얹어 주었다. 정우는 엄마 대신 낯선 품에 안겨 끙끙 앓았다. 나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이마에 닿은 내 손끝이 너무 늦어버린 따뜻함을 전했다. 정우는 나를 보자마자 힘없이 웃었다. 엄마 왔어? 그 작은 목소리에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일어섰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기어이 버텨서 지금의 내가 있다. 나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내 성공을 부러워했다. 회사를 세우고 이름을 알리고 돈과 권력을 손에 쥔 여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 강함 뒤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한 아이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아들 정우가 이제 사랑에 빠졌다. 서연. 평범한 가정, 평범한 학벌, 특별할 것 없는 이력서. 하지만 서연은 사람들 틈에서도 묘하게 빛났다. 항상 깔끔했다. 일 처리는 매끄러웠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군더더기 없이 정돈된 태도, 자연스러운 배려, 흘러가는 듯하지만 단단하게 존재하는 사람. 정우는 그런 서연을 사랑했다. 조용한 빛을 알아본 것이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엔 흐뭇했다. 세상의 번잡함 대신 진짜 사람을 본 아들이 대견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축복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오래 살아온 본능은 쉽게 속지 않았다. 이상할 만큼 완벽한 행동. 흠잡을 데 없는 이미지. 나는 알았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겉으로 환하게 웃지만 진짜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안다. 그게 바로 정우의 아버지였다.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진짜를 알아보는 건 오직 시간과 관찰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남들이 만들어준 평판만 듣지 않겠다. 남들이 칭찬하는 겉모습만 믿지 않겠다. 직접 내 눈으로 보겠다고. 진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숨기고 싶은 순간에 어떤 얼굴을 드러내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나는 내가 세운 이 회사를 뒤로하고 낡은 운동화에 초라한 앞치마를 두르고 구내식당의 작은 아주머니가 되어 들어갔다. 가진 것 모두를 벗어버리고 오로지 한 사람. 내 아들의 행복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바랐다. 그 아이가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조건에 끌려 흔들리지 않고 진심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를.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웃고 스스로 사랑하며 자유롭게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내가 버텨온 외로움과 숨죽이며 견뎌야 했던 슬픔들을 그 아이는 몰라도 되기를. 상처를 품고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따뜻한 품을 믿고 기대는 인생을 살기를. 나는 바랐다. 그 아이만큼은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의심 없이 믿고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고 지키고 싶은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나는 준비했다. 철저히 그리고 조용히. 누구보다 치밀하게. 오래된 옷장을 열었다. 텅 빈 구석을 살피던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메모장을 꺼냈다. 내가 필요한 것은 구내식당 아주머니처럼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들. 나는 직접 종로 한복판으로 나갔다. 낡은 가발 가게. 창문 너머로 바랜 마네킹들이 서 있던 그곳.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백발 가발 있어요? 가게 주인은 나를 힐끔 보더니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다. 나는 그 중에서 너무 새 것 같지 않고 조금 흐트러진 질감의 백발 가발을 골랐다. 광택이 없는 정말로 세월을 머금은 듯한 가발. 나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다. 앞치마는 재래시장의 허름한 가게에서 샀다. 검은색 천으로 된 때가 잘 타도 티나지 않을 그런 앞치마. 이거 하나 얼마예요? 가게 주인은 흥미도 없이 답했다. 5,000원. 나는 흥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내밀었다. 필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흔하고 평범한 흔적이었다. 운동화는 지하상가 한쪽 구석 할인 매대에서 골랐다. 먼지가 내려앉은 회색 운동화. 쿠션도 다 꺼져버린 듯한 낡은 신발.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신발을 신고 다시 골목을 걸었다. 가방은 오래전 출장 갈 때 쓰고 방치해 두었던 삐걱거리는 작은 캐리어. 손잡이는 덜컥거렸고 바퀴는 삐뚤거렸다. 하지만 그 조악함마저도 지금의 나에게는 완벽한 위장 수단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 거울 앞에 서서 백발 가발을 조심스럽게 썼다. 주름을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살짝 구부렸다. 내 손때 묻은 구두와 화려했던 정장을 벗어던지고 무거운 앞치마를 두르고 낡은 운동화를 꿰어 신었다. 삶이 나에게 준 마지막 자존심마저 조용히 내려놓았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비운 채 나는 아주 작은 존재가 되기로 했다. 오직 내 아들의 행복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나는 세상이 보지 않는 작은 존재가 되었다. 작은 종이 한 장. 식당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나는 그것을 움켜쥐고 회사의 뒷문을 향해 걸었다.
모두가 무심히 지나치는 그 출입구. 한때 내 이름이 당당히 울려 퍼졌던 이곳을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채 나는 초라한 모습으로 스쳐 지나갔다. 식당 책임자는 나를 힐끔 쳐다봤다. 너무도 흔한 얼굴, 너무도 흔한 이력서. 나는 그 짧은 시선 안에 이미 모든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을 느꼈다. 한 장짜리, 특별한 경력 하나 없는 초라한 종이.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력서를 들고 면접장 앞에 선 수많은 청년들을 떠올렸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아무리 간절히 준비해도 세상은 그렇게 딱 한 번의 힐끔거림으로 사람을 재단했다. 가슴 뛰게 적어 내려간 자기소개서도, 밤새워 준비한 스펙도 한 장짜리 종이 위에 얹혀진 숫자와 학교 이름에 묻혀버렸다. 그 아이들의 초조한 손끝, 땀으로 젖은 셔츠깃, 간절하게 숨죽이며 앉아있던 모습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내 두 손 안에서 느끼고 있었다. 아, 세상은 정말 잔인하구나. 아무것도 모른 척 하면서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나누는구나.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묵묵히.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해하지 않는 것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세운 계획이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겠어요? 말없이 묵묵히 일할 수 있습니까? 짧고 무심한 면접자의 질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조차 아끼며. 자존심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목적이 있었다. 그 하나만으로 나는 이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나는 구내식당 보조로 채용되었다. 김순희. 나이 69세. 경력 없음, 학력 없음, 추천 없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장 투명한 이름으로. 출근 첫날 나는 회사 앞에 섰다. 번쩍이는 로고, 광택이 흐르는 대리석 로비, 바쁘게 오가는 젊은 직원들. 내가 세운 회사. 내가 만들었던 꿈의 공간.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낡은 운동화를 끌며 느릿느릿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대신 나는 뒷계단을 택했다. 하얗게 벗겨진 페인트. 발에 채이는 먼지들. 이곳은 빛나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회사의 뒷모습이었다. 지하 1층. 구내식당. 문을 열자 뜨겁고 눅눅한 공기가 몰려왔다. 끓어오르는 국물 냄새. 치익치익 튀는 기름 소리. 바닥에 얼룩진 물기. 땀과 기름 냄새가 뒤섞인 숨막히는 공간. 세상의 빛이 잘 닿지 않는 곳. 주목받지 못하는 곳. 나는 그곳에 스며들었다. 처음 맡은 일은 식판 나르기였다. 식판을 쌓아 나르다 보면 손목이 저릿하게 쑤셨다. 끓는 국을 국통에 가득 채운 뒤 국자로 덜어 담을 때마다 팔꿈치가 욱신거렸다. 팔을 내리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누구도 그런 것을 알아주지 않았다. 식당 책임자는 바쁜 목소리로 외쳤다. 순이 아줌마, 저쪽 국통 채워야지. 빨리 좀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다시 국자를 들었다. 굵은 김이 얼굴을 덮쳤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에도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주머니들 틈에서도 나는 투명한 존재였다. 그들은 나를 경계하지 않았다. 그저 무심히 지나쳤다. 누군가는 작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새로운 아줌마야? 힘들면 말하고 나가. 여기 오래 못 버텨.
웃음기 없는 말투.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말이 길어지면 들킬까봐.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식당은 전쟁터가 된다. 수백 개의 식판이 쌓여오고 국통은 끓어넘치고 기름은 튀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젊은 직원들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쳤다. 식판을 내밀며 무심히 말한다. 국 조금만요. 김치 더 주세요. 빨리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국을 떠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거운 식판을 옮기다 손목을 삐끗했다. 살짝 삐끗한 줄 알았던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뻐근해졌다. 식판을 들 때마다 손목에서 묵직한 고통이 퍼졌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눈빛을 받으면 여기서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묵묵히 견뎠다.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이고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식판을 나르고 국을 뜨고 테이블을 닦았다. 젊은 직원들은 나를 거의 보지 않았다. 내가 건네는 식판을 받아들고도 고맙다는 말 하나 없이 지나쳤다. 나는 투명한 존재가 되었다. 그저 벽처럼 그림자처럼. 그러나 나는 그 모든 무심한 풍경 너머를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나는 국을 뜨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치고 걸쭉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 순간 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가벼운 구두 소리. 섬세하게 울리는 발걸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었다. 빛나는 흰 셔츠,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 단정한 머리카락. 그녀는 조용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식당에 들어섰다. 구두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걸음걸이에는 조급함이 없었다. 서연은 식판을 조심스럽게 들고 줄을 섰다. 어떤 불평도 어떤 조급함도 없었다. 그녀는 기다리는 동안 고개를 낮게 숙였다. 식판에 음식을 담을 때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진심처럼 보였다. 내 손에 국을 받아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로 걸어갔다. 주변엔 시끄러운 웃음소리, 식판 부딪히는 소음이 가득했지만 서연은 묵묵히 중심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안에서 작은 감탄이 피어올랐다. 정우가 왜 이 아이에게 끌렸는지 알겠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것들이 아닌 조용하고 묵묵하게 빛나는 사람. 화려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 그게 서연이었다. 서연은 이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입사했다. 추천도 후광도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팀 안에서도 신뢰를 얻었다. 프로젝트를 맡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완수했다. 깔끔한 보고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회의 발언. 그러나 결코 나서거나 튀지 않는 절제된 태도. 윗사람들에게는 공손했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친절했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잃지도 않는 아주 드문 균형 감각. 나는 매일매일 그녀를 관찰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항상 같은 미소, 항상 같은 예의, 항상 같은 성실함. 하루 이틀 사흘. 변함이 없었다. 나는 모르게 마음을 놓으려 했다. 그러나 오래 살아온 본능이 속삭였다. 아직 속단하지 마. 진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삶은 언제나 작은 틈에서 진실을 흘리기 마련이었다. 나는 서연의 작은 틈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끈질기게 기다리기로 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서연은 여전히 환하게 웃었다. 식당 입구를 들어설 때도, 국을 받을 때도, 자리로 걸어갈 때도 변함없는 미소, 부드러운 인사, 조심스런 동작,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점심시간. 식당은 늘 북적였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통 앞에서 서연은 식판을 조심히 들고 줄을 섰다. 그러다 우연히 국물이 흘러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살짝 헛디뎠다. 그녀는 넘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순간 미간이 찡그려지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누구보다 조심스럽던 서연이 그 순간만큼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러나 이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서둘러 표정을 바로잡았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식판을 받았다. 나는 식판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다. 서연은 돌아서며 식당 아주머니들을 향해 잠깐 아주 짧게 혐오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다. 주변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일그러짐을 정확히 보았다. 가면은 아주 잠깐 내려와 있었다. 또 다른 날, 점심시간이 한창이던 때였다. 식당 한쪽 닦여야 할 테이블이 밀려 있었다. 바쁘게 움직이는 아주머니들 사이를 지나며 서연은 숨죽여 중얼거렸다. 여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선명했다. 불평이 섞인 짜증, 경멸 섞인 불쾌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식판을 내려놓고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물걸레를 쥔 손을 꼭 쥐었다. 식탁 위에 떨어진 물방울이 묻지도 않은 듯 가만히 멈춰 서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단순한 피곤함의 발로일까? 스트레스에 찌든 하루의 짜증일까? 아니면 서연의 진짜 모습일까? 마음 한편에서는 정우를 위해 한 번 더 믿고 싶었다. 누구에게나 힘든 날은 있는 법.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법.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작은 틈은 점점 벌어졌다. 어느 날은 서연이 식당 입구를 지나치며 음식을 나르던 아주머니의 팔에 일부러 스친 듯 툭 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대로 걸어갔다. 어깨를 움찔거리는 아주머니를 뒤로 한 채.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다시 바로잡았다. 주변 누구도 그 장면을 크게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또 한 번 서연의 가면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서연의 균열은 크지 않았다. 어쩌면 아주 작은 조각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작은 조각들은 쌓였다. 하루 이틀 사흘. 작은 무심함. 짧은 비웃음. 미세한 인내의 붕괴. 서연은 여전히 겉으로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 틈 사이로 스며나오는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완벽한 미소 뒤에 숨어있는 서늘한 눈빛. 나는 알았다. 이 미소는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짜 마음이 고개를 드는 것이라는 걸. 나는 밤마다 고민했다. 정우가 사랑한 사람은 어쩌면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 하지만 정우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나는 성급히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다. 삶은 언제나 결정적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서연은 여전히 환하게 웃었다. 정리정돈이 잘 된 모습, 깔끔한 언행, 식당 아주머니들에게까지 싹싹한 태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짜 본성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사건이 터졌다. 점심시간. 바쁜 인파 속 나는 실수로 서연의 옷에 국을 튀게 했다. 놀라 당황하며 연신 사과했지만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식당 뒷문을 통과하던 그녀는 아주 작게 차갑게 중얼거렸다. 진짜 민폐야. 늙은이들은. 숨이 턱 막혔다. 완벽한 미소 이면에 숨겨진 서늘한 경멸을 나는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나는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혹시 순간의 감정이었을까? 혹시 너무 민감하게 들은 건 아닐까? 며칠 후 두 번째 사건이 찾아왔다. 회사를 대표하는 VIP 고객이 회사 투어를 온 날이었다. 본사 로비는 평소보다 더 깨끗하고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다. 서연은 안내 도우미처럼 고객 옆에 붙어 환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객이 잠시 다른 임원을 만나러 들어간 틈, 서연은 옆에 서 있던 사내 신입 여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언뜻 보면 친절해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들은 말은 충격이었다. 이런 자리에 너 같은 애가 왜 따라다니냐? 보기 흉하잖아. 빨리 빠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고 무시하는 어조였다. 신입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뒷걸음질 쳤다. 서연은 다시 웃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객 앞에 서서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가면은 더 이상 가면조차 아니었다. 철저한 포장, 철저한 계산.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확신했다. 서연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자신보다 약한 이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친절은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결정적 마지막 사건이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식당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다. 젊은 직원들이 빠져나가던 그 순간 급한 걸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었다. 늦은 회의 때문에 식사를 놓친 서연이 허겁지겁 식당으로 들어섰다. 한 손엔 휴대폰, 다른 손엔 대충 정리된 식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그리고 우리 둘은 식당 한가운데서 부딪혔다. 식판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을 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서연은 식판을 움켜쥐며 차갑게 말했다. 똑바로 좀 다니시죠.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서 있었다. 서연은 식판을 다시 들고 돌아서려 했다. 그러나 잠시 멈췄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식당은 이미 거의 비어 있었다. 주방 아주머니들도 뒷주방에 들어가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쪽으로 다시 다가왔다. 아주머니 잠시만요. 나는 걸레를 쥔 손을 놓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가까이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그녀는 미소도 없이 서늘하게 말을 이어갔다. 국물도 흘리고 걸어다니는 것도 느리고 테이블도 제대로 못 치우시고
서연은 숨을 고르더니 한 발 더 다가왔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 계시면 흐름이 너무 느려져요.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치 무심한 충고인 양, 아무런 감정 없는 어조로. 그녀는 말을 끝내고 식판을 들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가볍게 구두 소리를 내며 나는 서 있었다. 손에 쥔 물걸레가 서서히 젖어들어 손목을 타고 차갑게 스며들었다. 나는 아무 대꾸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단지 가슴 한가운데에 차가운 깨달음 하나가 또렷이 자리 잡을 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기로. 정우가 그녀를 사랑했든 마음이 아플 것이 분명했든 진짜를 모른 척하게 할 수는 없었다. 진심은 결국 드러난다. 숨기려 할수록 더 또렷하게. 나는 그녀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저녁 조용히 정우를 불렀다. 허름한 식당 창고방. 삐걱거리는 낡은 의자 2개.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았다. 정우는 잠깐 놀란 눈빛을 보였다. 그 눈빛 속에는 아직 서연에 대한 희망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긴 인생을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말은 짧을수록 좋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서연을 사랑하느냐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고개는 처음 그녀를 말할 때의 확신과는 달랐다. 나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아무도 몰랐던 내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말했다. 내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도 나는 그 사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시간은 잠시 창문 틈 사이로 멈춰버린 듯 했다. 항상 겉으로는 다정했고 격식도 갖췄지. 하지만 살다 보니 알겠더라. 진짜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드러나는 거란 걸. 나는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너희 아빠는 세상엔 좋은 사람인 척했지만 집에서는 책임지지 않았고 약자에게는 냉정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부드럽게 저려왔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이혼했다. 외로운 결혼은 없는 것만 못하니까. 정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말을 꺼내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깊이 새기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나는 내가 나처럼 후회하길 원치 않는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사람 말고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내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은 기도 같은 것이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정우의 내면이 요동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는 서연이랑 있을 때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그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는 건 소중한 거다. 정우는 다시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가끔은 뭔가 알 수 없는 벽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는 말끝을 흐렸다.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서연은 더 단단히 다치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정우는 턱을 움켜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 물음에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진실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걸 알기에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속에는 서연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좋게 보려 하게 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상대가 힘들 때, 피곤할 때, 누구의 시선도 없을 때 어떤 얼굴을 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 순간이 진짜야. 정우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작은 어깨가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 아이의 등을 살짝 토닥였다. 그 손길에는 아무런 강요도 아무런 재촉도 담기지 않았다. 단지 나는 내 편이라는 조용한 응원만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조금은 아팠고 조금은 시원했다. 그 아이는 이제 스스로 답을 찾을 것이다. 스스로 이겨낼 것이다. 며칠 후 회사는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초겨울의 해는 짧았다. 해가 기울며 붉게 번진 로비 창 너머로 회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정우는 서연을 불러냈다. 산의 카페 한쪽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구석진 자리.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둘 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시간만이 고요히 흘러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짙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정우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다. 완벽한 미소, 흐트러짐 없는 차림새. 하지만 정우는 알았다. 그 미소가, 그 완벽함이 자신이 사랑했던 이유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가장 견딜 수 없는 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정우는 입을 열었다. 느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우리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작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는 진심이었다. 화려한 집도, 화려한 직장도, 부모의 그림자도 없이 그저 둘만의 힘으로 삶을 쌓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시선을 흘리며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멀리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정우는 조용히 그녀를 기다렸다. 숨조차 삼키며.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서연의 대답은 아주 짧고 냉정하게 돌아왔다. 아무 말 없는 고개짓,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절의 몸짓. 정우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온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올 생각이 없었다. 다시 평범해지는 것을 죽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기, 모든 걸 걸고 누군가를 믿을 용기. 그것이 서연에게는 없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떨렸다.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힘없이 움켜쥐어졌다.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사랑은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게 만드는 것임을. 그리고 지금 서로의 길이 다르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는 미약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긁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 하지만 동시에 담담하고 깨끗한 미소였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서연을 뒤로 하고 정우는 카페를 나섰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창가에 기대어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쓸쓸한 뒷모습.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뒷모습. 정우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붉게 물든 저녁 햇살이 그의 어깨에 길게 드리워졌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 하나를 떨쳐내듯 그는 가볍게 숨을 토해냈다. 그리고 묵직하게 그러나 맑은 발걸음으로 회사를 떠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안도와 아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기뻤다. 내 아들은 조건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위한 사랑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진심은 결국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리고 진심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잘했다, 아들아. 그날 이후 나는 식당 아주머니의 가발을 벗었다. 오래도록 뒤통수를 눌러오던 백발 가발을 조심스럽게 벗어내자 가볍고 서늘한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앞치마를 풀어내며 나는 마지막으로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뜨겁고 바빴던 주방, 웃음과 짜증이 섞였던 점심시간의 소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머니들의 수고. 모든 풍경이 짙은 아쉬움과 함께 내 가슴에 가라앉았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식당 문을 열고 나왔다. 낡은 운동화는 마치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것처럼 바닥을 조용히 쓸며 계단을 내려갔다. 로비로 올라오는 동안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번쩍이는 로고도 바쁘게 오가는 젊은이들도 이제는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걸었다. 오롯이 내 두 다리로, 오롯이 내 결심으로. 밖으로 나서자 늦가을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잠시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붉게 물든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심은 결국 감출 수 없는 법이다. 그것이 사랑이든 욕심이든 두려움이든 어떤 것이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진심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조금은 쓰고 조금은 따뜻한 공기.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잘했다. 내 아들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을 보고 걸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작별을 고했다. 서연에게, 내 젊은 시절의 상처에게, 이 모든 집착과 걱정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을 믿기로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아들을 믿기로 했다. 나는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걸었다. 아무런 후회도 없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내 발밑에 따라왔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앞을 향해 걸어갔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차가웠던 바람은 어느새 부드러운 봄바람으로 변해 있었다. 창가에 기대면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바람은 꽃가루를 실어 나르며 새로운 시작을 속삭였다. 정우는 나와 만나기로 했던 작은 카페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얇은 책 한 권. 하지만 페이지는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 있었다.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지고
가벼운 음악이 흐르는 오후. 카페는 분주했지만 조용했다. 누구나 제 할 일을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느긋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직원이 디저트 접시를 옮기다 실수했다. 작은 케이크 조각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커피잔이 미끄러지듯 넘어졌다. 정우는 본능처럼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흩어진 케이크 조각을 조심스럽게 모으고 넘어진 커피잔을 천천히 바로 세웠다. 커피가 조금 책 위로 번졌지만 그는 짜증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손수건을 꺼내 책을 닫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당황한 얼굴, 어쩔 줄 모르는 손짓. 정우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짧지만 부드러운 대답.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다. 하얀 셔츠 소매가 햇살에 투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넘어진 냅킨을 주워들고 쏟아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다.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듯. 괜찮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다. 억지로 꾸미지 않은, 남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는 맑고 따뜻한 웃음이었다. 정우는 그 미소를 바라보았다. 아주 잠깐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모든 정리를 마친 뒤 그녀는 살짝 머뭇거리며 정우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금 수줍은 듯 작게 입을 열었다. 저기 여기 자리 비었나요? 정우는 잠시 멈칫했다.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조용히 울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깨끗하고 담담한 미소. 어디에도 억지가 없고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는 진짜 웃음이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무언가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온 듯한. 정우는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네, 앉으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작은 환영과 조심스러운 기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창밖 부드러운 햇살 너머로 테이블 위로 퍼지는 따뜻한 공기.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열리는 마음.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무겁게 짓누르던 걱정도 지우지 못했던 아쉬움도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진심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어떤 가면도 필요 없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순간.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편안하고 든든한 뒷모습을 남기고 나는 문을 열고 봄바람 부는 거리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긴 시간 동안 움켜쥐고 있던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놓아주는 것처럼.